수만 년 전 큰 산에서 불이 났더라. 불기둥이 무너져서 바다까지 흘러가네. 아름답도다 영원한 내 호수여. 거룩하도다 역사의 흔적이야. 위대하도다 우연의 선물이야. 어쩌면 이곳은 필연일 것이야. 운명일 것이야. 2007년 7월 2일 불의 기운이 만들어낸 화산섬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 자연유산 심사를 위해 제주를 찾았던 실사단은 엄청난 규모의 용암동굴을 보며 특히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그들이 보았던 모습은 무엇일까? 이 땅속 아래에는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던 것일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손 잡을까요?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세계 자연유산 센터인데요. 네네. 2007년도에 우리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자연유산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이 전시실에 이제 전시가 돼 있고 네. 현장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하고 우리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성산 일출봉공회구 이렇게 세 곳이 합쳐져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 분화구 입구까지만 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뭐 보니까 뭐 등산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일거여덟 시간도 3시간 반 한다고. 가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용암 동굴계의 모체가 되는 곳, 검은 오름. 척박했던 화산섬에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울창하게 숲을 이룬 풍경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신비롭기만 하다. 모든 것이 초록으로 가득한 공간. 검은 오름에 깃든 푸른 생명력을 온몸으로 만끽해본다. 이 강인한 생명력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모자를 써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제 한라산 쪽 이제 보이는 전망대거든요. 네. 이 한라산 보이는 날이 이게 1년이면 한 6, 70일밖에 안 돼요. 거의 보이는데. 오늘 그래도 잘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싹 다 보이려고 하면 네. 3대가 덕을 쌓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2대밖에 덕을 안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덕을 더 쌓고 와야 돼. 내가 쌓아야 되네. 자, 이렇게 쑥 나와서 보면 이게 분화구예요. 예, 우리가 올라왔던 모습하고는 이제 다르죠. 예. 어디 가요? 이게 분화구라니까, 이 전체가. 아. 그래서 이 둘레가 4,551m, 4.5km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큰 이제 분화구가 형성이 되고, 분화구 바닥 직경도 1,188m, 1km가 넘는 분화구 바닥을 갖고 있어요. 오. 한라산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백록담 둘레가 1,720m예요. 네. 직경이 600m입니다. 두 배 이상의 와, 큰 분화구를 어마어마하다. 이제 만나게 돼서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용암이 흘러서 이제 해안선까지 흘러가면서 용암동굴 20여 개 중에 8개의 용암동굴이 세계 자연유산에 이제 등재가 된 겁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에서 시작된 불의 기운은
마치 강처럼 흘러내려갔다. 거칠게 내려가며 마치 자신의 흔적을 남기듯 제주의 수많은 동굴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검은 오름이었다.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고 산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 보니까 산을 가면 좀 남성적이고 거친 산이 있고 또 이렇게 어머니같이 품어주는 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검은 오름은 좀 어머니같이 좀 품어주고 좀 더 따스한 느낌을 주는 오름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곳으로부터 용암이 분출돼서 많은 오름이 생겨나고 그런 어머니라고 하니까 뭔가 또 그런 에너지들이 있지 않나. 네. 아, 이제 검은 오름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 검은 오름 본 소감이 어때요? 이 정도도 너무 멋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10km를 네, 꼭 한번 다시 와서 종주를 해보고 싶을 만큼 너무 멋있고 경이로운 곳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를 보니까 제가 이제 용천 동굴을 가야 되는데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검은 오름에서 이제 분출된 용암에서 그 동굴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지금 용천 동굴이 돼 있는데 네. 그 동굴에 가서 보면서는 아, 어머니가 검은 오름에 있었구나 한 걸 한번 되새기고 네. 보시면 검은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간 것까지 다 보일 거예요. 네. 한번 제대로 보고 가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은 오름에서 약 13km 떨어져 있는 구자읍 월정리. 동굴 들어가시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한 입구가 있었다. 예전부터 이제 알려진 동굴이 아니라 2005년도에 정신주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동굴. 네네네. 저기 보시면 뚫다가 밑에 구멍이 있어서 보니까 이런 동굴이 있던 거예요. 그 동굴 자체도 이제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엄청 크던데요? 3.4km. 어휴. 보세요 이쪽으로. 여기를 내려갈 수 있어요? 조심해서 내려가야지 이제. 와, 진짜 조금 기운 막 진짜 올라오죠. 깊구나. 네. 네, 안에 들어가면 되게 이제 더울 거예요 이제. 오! 이거. 밑에 보면 안 돼. 따뜻하죠? 따뜻한데? 와, 이거. 어머, 어머. 아유 축하드립니다. 무사히 내려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와, 엄청 크다. 수천 년 동안 닫혀 있었던 비밀의 공간, 용천 동굴. 첫 느낌은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눈앞에 드러나는 벽과 천장의 모습은 내가 생각했던 동굴의 모습은 아니었다. 거칠게 흘러내려간 용암의 흔적 위로 노란색의 박테리아와 하얀색의 석회 물질이 뒤섞인 모습은 마치 호랑이의 호피 무늬를 떠오르게 했다. 호피 무늬 사이사이 기다랗게 늘어서 있는 종류관들. 마치 실을 매달아둔 것만 같다. 이 종류관 하나에도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깃들어 있다.
이것도 이제 뭐 100년이 와.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되면 아마 이렇게 바닥에 닿을 거예요. 네. 예, 그럼 기둥처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바닥에 닿으면 예. 그때는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질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둥처럼 석주가 되기도 하고. 박히는? 예, 아. 예, 석주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무게 때문에 이제 부러질 경우도 있어요. 예. 저희 생에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이 이제 생에서 봤네. 봤네요, 제가. 그래서 진짜 예. 와, 진짜 경이롭다. 종유석,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몇만 년, 이게 한 만들어진 지가 한 10,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년의 이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그런 이제 타임 캡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뛰어난 용천 동굴의 발견은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는데 많은 힘을 실었다. 세계의 동굴 전문가들은 용천 동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암 동굴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웅장한 동굴 내부와 아치형의 천정 등 용암 동굴의 뚜렷한 특징에 탄산염 종유석과 석순 등의 석회 생성물이 어우러진다. 그 어떤 용암 동굴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을까? 동굴 속에 피어난 신비로운 꽃, 동굴석화. 수줍은 듯한 자태로 몽글몽글 피어 있었다. 딱딱하다, 오늘. 조금 더 수분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작품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지금 이런 이제 동굴들이 제주도에 많잖아요. 한 17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용천이랑 당첨을 동굴에만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바닷가랑 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동굴 위에 이제 그런 이제 모래가 덮이고 비가 오면 그 석회물을 비가 녹여서 이제 동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증발해버리고 이런 석회 물질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하얗게 벽면을 뒤덮은 석회물들. 이렇게 되기까지 과연 얼마나의 시간이 필요했을지.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용천 동굴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처럼 끊임없이 성장하며 신비로운 생성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무처럼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선을 이제 세면 몇 년 동안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된다? 잘라서 구워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류에서 마주친 신비로운 풍경. 자연이 만들어낸 샹들리에다. 용천 동굴 안 대부분의 종류관은 식물 뿌리를 타고 물방울이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동굴 천장에 빼곡하게 박혀 있는 종류관들이 빛을 받아 반짝인다. 품고 있던 작은 물방울들이 아래로 떨어진다. 떨어진 물방울은 바닥에 또 다른 석회 생성물인 석순을 만든다. 이 경이로운 풍경은 작은 물방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샘플을 해서 그걸 이제 밀리밀리 단위로 이제 샘플을 해서 나이 측정을 했어요. 탄소 연대 분석이랑 뭐 산소 연대 분석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온이 옛날에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 데이터가 없잖아요. 1900년 이후의 데이터만 있지 그 전에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굴 자체가 외부에 이제 영향과 이제 그 차단돼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비의 양으로 이제 날씨가 이제 기온이 높으면 비가 많이 올 거고 이제 좀 이제 날씨가 기온이 좀 낮아지면 비가 좀 덜 올 거고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석순 안에 그대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순을 이제 조사를 해서 과거 기후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거네요. 온도가 어땠는지, 비가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질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런 경관적 아름다움까지 이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용천 동굴이 그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세계 유산이 될 만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름답고 네. 마음이 다 뿌듯하네. 이 용천동굴의 연속성, 거문으로 용한 동굴계라고 불렀는데 만장 김영굴에서 동굴이 끊어집니다. 바다로 가는 동굴이 당처물이라는 이제 조그만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동굴이 없는 거예요. 전신주 공사를 하다가 이제 땅이 뚫려서 이제 신고를 받고 여기를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김영굴에서부터 당처물 동굴까지 이어지는 바다까지 이어지는 그 동굴이 하나의 퍼즐이 완성이 돼요. 용암동굴이 만든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당처물 동굴에서 보여주는 그 석회성 생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장관인 거예요. 그래서 2005년 이 동굴이 발견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 용천 동굴은 단순하게 그 용암 동굴의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장굴의 웅장함과 당처물 동굴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동굴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암 동굴과 석회 동굴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굴이죠.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인정받는 용천동굴. 그렇다면 어떻게 용암동굴에서 석회동굴 생성물이 자라게 되었을까? 그 답은 용천동굴 위에 있었다. 밭농사가 한창인 동굴 위의 세상. 주변 밭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하얀 모래다. 마을 곳곳에서 발견되는 하얀 모래들. 이 모래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겨울이라서 바람이 좀 셉니다. 네. 네. 이 바람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하얀 모래들을 네. 만든 것이기도 하죠. 네. 제주도 하면 사실 바람이 또 빠질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현모 알갱이는 무거우니까 물에 가라앉지만은 네네. 조개 껍질들은 물에 떠다니다가 네.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와서 네. 이런 오목한 곳에서는 이렇게 쌓이죠, 이런 것들. 아, 네. 지금 이런 거는 현무암인 건가요? 요것도 아마 네. 색깔은 그렇지만 그렇지만. 요것도 상당히 가벼운 껍질들일 겁니다. 아. 겨울 일기 되면 이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이런 하얀 모래들을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내륙으로 이 바람을 이 모래들을 날려보내죠. 그래서 한 실제로 안쪽으로 한 5km 정도에서 6km 정도까지 날아갑니다. 이 모래가 아.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다 덮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모래가 겨울에는 하도 많이 날리니까. 맞아요. 예. 여름에는 걷어놨다가 네. 겨울에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맞아요. 걷어내죠. 예. 우연과 우연이 겹쳐지면 기적을 만든다. 검은 오름에서 폭발한 용암은 우연히 제주의 북동쪽을 향해 흘러갔고 바닷가의 모래는 우연히 동굴 위를 덮었다. 화산과 모래, 제주의 바람과 기나긴 시간은 용천 동굴이라는 기적을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쌓였지? 이렇게까지? 얘들이 한 6,000년 정도 되면 지금하고 비슷하게 해수면이 올라오고 그때 이제 이 작은 모래들이 쌓이기 시작해서 이게 바람에 날려서 점점 내륙으로 깊이 날라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밑에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 이렇게 실제로 파서 네. 용암층하고 사구층 네. 사이에 있는 이제 옛날 토양층이 있습니다. 그곳을 연대 측정을 해보면 한 2,600년 전이 나와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러니까 해안으로부터 바람이 여기까지 날려오는데 한 2,600년 걸리는 거죠. 서서히 날려오면서. 우와. 네, 그래서 점점 안으로 그렇게 됩니다. 돌담 두 개 보이시죠? 이게 동굴의 이 유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동굴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지금. 아. 네. 그럼 이 밑이 용천 동굴인가요? 그래서 용천 동굴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오. 네, 그래서 요 사구층이 요게 이제 오랜 시간 비에 녹아서 동굴 속으로 스며들고 스며들어서. 그것이 이제 석회 물질도 다시 침전이 되면서 이제 그 예쁜 모양을 만들게 되죠. 네. 바다를 에메랄드 빛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던 하얀 모래는 긴 시간이 지나 영롱하고 투명한 석회 생성물로 다시 태어났다. 단순히 아름답다, 경이롭다라는 표현 말고 용천 동굴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상을 노래로 그려내는 가수 안예은 씨를 제주로 초대했다. 섬에서는 본 적 없는 뼈로 만든 진주 앞에 하늘이 주었다 기도를 드렸네. 일단 앞부분 얘긴데요. 제가 곡 쓸 때 말이 많아가지고 앞부분을 좀 길게 쓰는 편인데 이게 동굴이 생길 때부터 되게 얘기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동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까지 쓴 것 같아요. 용천 동굴은 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형식의 동굴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하찮아지는? 제가 인간이라는 게 좀 그런 느낌을 항상 받는 것 같아요. 예. 자연의 장엄함을 제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되는 대로 힘껏 해보겠습니다. 수만 년 전 큰 산에서 불이 났더라. 불기둥이 무너져서 바다까지 흘러가네. 범과 죽을 입은 궁전이 생겼더라. 바람 따라 모래
바다 벽화. 여기는 이제 손으로 아까 상류에서 폭포를 조그맣게 보셨죠? 네. 네. 그 낙차를 따라 이제 용암이 예, 흐르면서 이렇게 이제 폭포를 만든 겁니다. 제가 한번 대단하네. 예,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앉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이렇게 좀 해서 아, 고거 밟고, 예. 고거 밟고. 예. 아, 짚어도 되는구나. 네. 장엄하다, 진짜. 예, 물이 떨어져서 만든 폭포는 많이 보셨을 건데 네. 용암이 만든 폭포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용천 동굴의 하류는 상류에 비해 용암 동굴의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보여진다. 용암이 흘러내릴 때 마치 폭포처럼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형성된 용암 폭포나 지나간 흔적에서조차 거대했던 용암의 위력이 느껴진다. 우와. 진짜 멋있어. 용천 동굴은 폭과 높이가 구간마다 달라 지나갈 때마다 다른 모습을 선사한다. 가만 멈춰서서 화산 활동의 위력을 느껴본다. 요동치며 무너지고 대지를 깎아나갔던 용암의 기운을 느껴본다. 잊을 수 없죠. 거기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곳은 더할 나위가 없다. 예, 거기가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2005년에 진짜 이런 엄청난 동굴이 네. 숨겨져 있었다는 게 진짜 대단하죠. 그때까지는 너무-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예. 처음 딱 발견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뿌리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네. 또 새로운 이렇게 시작이 되네. 온통 검은색으로 가득했던 벽면에 하얀색의 물질이 보이기 시작했다. 용암 동굴의 특징이 두드러지던 하류에서도 석회 생성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는 크고 작은 돌덩어리, 낙반. 낙반들 위로 하얗게 자리 잡은 석회 생성물들이 뭔가 이질적인 듯 또 익숙한 듯 서로 어우러진다. 아마 동굴 너머 지상 위에는 김영 해수욕장에서 날아온 하얀 모래들로 가득할 것이다. 용암이 시작하고 바람이 거들고 빗물이 완성시키는 용천 동굴. 그 안에서 끝이 없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빠져본다. 아까 상류랑은 또 느낌이 조금 더 다르죠. 네, 달라요. 거기는 조금 이제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되게 이제 규모도 그러니까 크고 상류만 갔을 때는 아기자기하다고 네. 못 느끼고 되게 멋있다라고 네. 느꼈는데 네. 여기로 오니까 거기가 아기자기한. 그렇죠. 네. 네. 여기가 정말 장엄해서 예, 식물 뿌리들도 되게 이제 많이 내려와 있고 낙석 위에 이런 이제 석회 생성물들도 되게 이제 잘 나타나 있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들어도 돼요? 들리면 들어볼까요? 헉, 들린다. 와. 촉감 너무 좋다. 네. 벽면에 나타난 알 수 없는 흔적들. 누군가가 글자를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하다.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어떤 의미를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 그래서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토기를 갖고 여기에서 불을 피우고 했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굴 입구에서부터 그런 귀중한 토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동굴 내부로 왔었어요.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횃불을 들고 왔겠죠. 랜턴이 없으니까. 그 횃불로 썼던 나무들이 여기 지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수시된 상태로 이제 남아있죠. 지금은 상당 부분은 석회 물질로 덮여서 그게 나무인지 구분하기 힘들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고 남은 나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기에 왜 왔느냐, 그것들이 이제 중요한 고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왔는가도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동굴은 7세기, 8세기에 열렸다가 그 뒤로 동굴이 존재가 사라집니다. 옛날에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이 여기 이쪽 라인을 따라 잘 이제 관찰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네. 뭐 저런 것들은 이제 나무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긁은 흔적들도 있고, 아, 네네네. 예. 약간 불화자처럼 보이잖아요. 내천. 아, 밑에 거는 지금 뭐 해도 잘 할 수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한자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불화, 내천. 이것은 용암이 흐르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일 수도.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둔 기록 화첩, 탐라 순력도. 이곳에 제주의 동굴과 풍습을 담아낸 그림이 있다. 김영 광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제주박물관에 찾았다. 이곳에는 용천동굴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토기와 철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발견 당시 토기들 대부분이 파편으로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여기가 1702년도 김영구를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김영구를 그린 김영광굴입니다. 김영굴은 뭐 아실 수도 있는데 네. 김영사굴이라고도 부릅니다. 네네. 전설에 따르면 김영굴에 살던 뱀이 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처녀들을 제사 공약물로 바치게 했다고 하는데요. 1500년대 초반에 판관이 이 뱀을 물리치고 마을에 또 안녕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김영굴은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영상 목사가 그 유명세 때문에 이 김영굴을 찾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뱀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했던 그 판관, 전설 속의 판관처럼 자신도 제주의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정이 제가 됩니다. 어제 김영사고를 다녀왔거든요. 네네. 근데 예, 다녀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네. 제가 어제 가서 본 곳이 이렇게 보여요. 아, 너무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느낌들도 네네.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용천동굴에서 나온 통일신라 토기들입니다. 아, 네. 보시면 이제 회색 계통의 토기들이죠. 뭐 재가 날리면서 유약처럼 뭐 번쩍번쩍하죠. 아, 그만큼 높은 온도에서 이걸 구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토기를 보니까 깨져 있는 거를 다시 지금 붙여놓은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토기가 다 깨져 있는데요. 네. 이 깨진 토기는 여기에 있는 이 토기뿐만 아니라
용천구 바닥 거의 모든 부분에서 깨진 토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특히, 용천동굴을 네. 갔는데요. 그 걷는 내내 좀 사이사이 네. 볼 수 있었고 그 호수 밑에 아직도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토기들을 깨서 인위적으로 버린 게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게 아마도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떤 학자들은 지금 보시는 통신라 시대 토기들만 나온 걸로 봐서 통신라 탐라 시대 후기 통신라와 관련된 집단이 이 용천동굴을 저장동굴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용도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깨진 토기들을 보았을 때 제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곳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00년 전의 사람들은 왜 동굴 안에 들어갔을까?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험난한 지형이 계속 이어지던 용천 동굴. 8m 지상 아래에 위치한 용천 동굴은 결코 걷기 편한 곳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곳을 향해야만 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6세기, 7세기 경에 사람들이 그곳에 흔적을 남긴 것들, 그러니까 뭐 횃불을 들고 뭐 남은 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으로 이렇게 짚어서 난 자국이라든지 또 글씨도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시 공간이 깨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저는 여기 21세기에 있는데 기이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또 가다가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쪽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의 에너지가 굉장히 신성하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이제 호수에 거의 다 왔어요. 네. 예, 힘드셨죠? 네, 기대됩니다. 예. 설레어요. 호수.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에요, 형님. 보이나요 이제?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보이나요? 물이 되게 맑죠? 네. 진짜 맑다. 예. 어떻게 여기 호수가 있을 수 있지? 용천 동굴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된다. 하류의 끝에 다다르면 보기만 해도 시릴 만큼 투명한 호수가 펼쳐진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암동굴 안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는 곳은 없다.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신비로운 이곳.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는 몽환적인 풍광이 이어진다. 과거 사람들이 이 동굴을 신성하게 여긴 이유를 이제 알 것만 같다. 이 호수 오시니까 어때요? 우와. 아니 무서워서 엄청 아직까지 막. 실감이 잘 안 나요. 네, 지금 예. 약간 어안이 벙벙한 상태. 여기 총 800m 호수가 길이가 되는데 네. 200m 정도는 지금처럼 네. 남만 호수가 이제 물에 차 있고 아. 나머지 600m는 호수 동굴 전체가 네.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몇 년 전에는 네. 그때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한 100m 정도 낮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점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호수가 만들어진 예, 거예요? 지금 이제 해수면이 만들어진 그래서 동굴 끝에 이렇게 800m 정도의 호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저기도 식물뿌리 내려와 있죠. 네. 네. 저쪽도 위쪽도 동굴이에요. 아, 여기요? 그러네. 동굴 속에 동굴이 엄청 많아. 아, 진짜 신비롭다. 물 너무 맑아요. 저도 뭐 일하면서 멋있는데 또 이렇게 세트도 정말 입 떡 벌어지게 이렇게 지은 데들 엄청 많이 가봤는데 당연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너무 장엄하고
경이롭고요. 신비롭고 살면서 또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생물이 살지 않나요? 여기에 지금 그 눈먼 물고기라고 네. 워낙 어두우니까 눈이랑 피부가 흰색으로 눈이 태야하고 피부가 흰색으로 변한 너무 어두워서. 네, 그런 물고기가 한 종 발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기존에 이제 망둥어과인데 네. 새로운 종으로 이제 밝혀졌고 아. 이런 어종이 이제 일본의 동부 호수에 비슷한 종이 하나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환영한다네 버시여 그래 발자국이 들린다네 떨고 있구려 두려워하지 말게요 겁을 살아온 내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든 재미있을 테니 나는 그저 수천 년 전에 떠오르던 바다에서 이곳으로 건너왔을 뿐이야 어둠의 냄새는 종류가 참 많지 검게 물든 두 눈으로 맡을 수 있어 안타까운 한숨은 뱉지 말게나 그대보다 먼 곳까지 보고 있으니 동굴의 목소리 들리는가 메아리의 혼이 보이는가 함께이며 또한 홀로인 곳 나의 집 저는 제 삶에 있어서 힐링을 하고 또 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압력을 많이 받잖아요. 그 힐링 포인트가 저는 산이에요. 그래서 워낙 산을 너무 좋아하고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사실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그 세계 자연유산을 보면서 느낀 건 정말 실제로 보면은 이게 영상에서 보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영상에서 우아하고 봤어도 실제로 그곳을 가면 울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멋진 유산들을 그대로 잘 보존해서 우리 후세한테 잘 전달을 정말 해줘야겠구나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거? 네, 그런 게 저도 들었고, 무엇보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런 호기심으로 여기를 왔지만, 죽을 때까지 너무 아름다운 기억들이 저한테 남았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물론 이건 영상이기 때문에 다 전달은 안 되지만 저희 지금 이 영상이나 앞으로 또 많은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 좀 더 근접한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듭니다. 지질학적 신비로움과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용천동굴. 한 나라의 기준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 수천 년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용천동굴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내야 할 세계 자연유산이다.